자식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무려 30년이 넘어서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어제 오전에 대구지방경찰청 여청수사팀 이 사무실에서는요. 반가움과 미안함과 그리고 안도의 눈물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네. 그 사무실 안의 모습이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50대가 된 아버지와 그리고 30대가 된 딸의 31년 만에 상봉하는 모습이 이렇게 어느 쪽이 영상에 아버지예요? 찍힙니다. 맨 왼쪽에 네. 50대 그 보라색 옷을 입은 남성이 아버지고요. 가운데가 30대 여성.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외국인 남성이 누구냐면요. 이 여성의 남편입니다. 아하. 지금 30년이란 세월 동안 저 영상만 봐도 많은 게 변화가 있었다.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 남성과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30년 만에 극적인 상봉을 했는데 여러분 이 와닿지 않으시죠? 30년의 세월. 30년 만에 만나는 느낌, 감정이 대체 어떤 것일까?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마워. 아유 고마워. 아유 고마워. 너무 고마워. 지금 나는 무슨 내가 죽은 줄 알았고 이런데 이렇게 32년 동안 아주 너무 고맙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우리 딸을 같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같이 애기들 놓고 사니 얼마나 고맙냐. 어? We're very thankful too that we 아버님의 저 눈물, 앞서 우리 홍순빈 아나운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아마 미안함의 눈물이 더 기쁨의 눈물보다 더 앞섰을 거예요. 정말로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면서 딸을 만난 이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 부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30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홍순빈 아나운서? 그러니까 1987년에 이 아이와 그리고 할머니,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는 일을 하러 나간 사이 그리고 할머니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에 당시 3살이었던 이 딸이요. 집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종이 됐었던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대구의 한 보육시설에 맡겨졌다가 아하. 1년 6개월 후에 독일로 세상에. 바다 건너 독일로 입양을 가게 된 겁니다. 아이고. 그 사이 아버지는 이제 딸을 찾지 못하고 평생 30년이 넘도록 무거운 마음의 짐을 이제 갖고 있다가 네. 이번에 이렇게 딱 만나게 된 거죠. 당시 어렸을 때의 아, 모습이고요. 네. 오른쪽이 이제 최근의 모습입니다. 시계 왼쪽이 정말 어렸을 때 아마 저게 모르긴 몰라도 보육원에서 있었을 때 찍었던 사진일 것 같아요. 그 보육시설 1년 6개월 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독일로 입양이 됐고 지금 오른쪽 사진은 지금 이순애 씨의 현재 모습 그 사진. 이순애 씨도 자신이 그렇게 실종된 뒤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애타게 가족을 찾으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이게 알려졌으니까 우리가 30년 넘게 31년 만에 찾았다 하지만 당시 1년 6개월 대구에 있는 보육원에 있다가 독일로 입양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영영 못 찾을 수 있는데 어떻게 찾은 거예요, 이걸? 근데 일반적으로 어릴 때 이렇게 애를 잃어버리면 찾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다행히도 보육원에 입양이 됐기 때문에 보육원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었다고 그래요. 네네. 그러면 1년 6개월 있으면 사실 보육원에서 이제 기록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 애가 독일로 1년 6개월 있다가 독일로 입양 가면 이제 그에 관한 이제 서류를 갖다 작성해 놓겠죠. 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모친에게 애를 맡겨놓고 갔다 와서 보니까 이제 애가 없어졌다는 건데 네. 대구에 있는 보육원을 다 찾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아하. 근데 그때 좀 정말 운이 좋고 잘했으면 그때 아이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그때 찾지 못하고 네. 결국은 입양을 가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찾아주게 된 곳이 대구 경찰청 여성 청소년계거든요. 아하. 근데 여청계가 이런 어떤 실종이랄지 아니면 성범죄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좀 그 입양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네. 찾아달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수소문을 하고 결국은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경찰의 도움이
결정적으로 31년 만에 제외하는데 도움을 준 거죠. 역시 경찰 대단합니다. 우리 아마 그 경찰청마다 그 장기 실종 사건 수사팀 아마 거기서 아마 해결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보세요. 이 딸도요. 양진미 변호사님.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님 이세원 씨만 한국에서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딸을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딸도 우리 아빠, 우리 가족은 잘 있을까? 정말 그리워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이순애 씨가 밝히기로는 31년 동안 정말 한국을 많이 그리워하고 가족들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그리움으로 지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좋은 부모님들을 사실 잘 만나서 독일에서 잘 자랐지만 어머니가 양어머니가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러면서 내 부모님은 어디 계실까 하면서 친부모님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더 커졌다라고 하고요. 워낙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서 독일에서 거주를 하다 보니까 한국어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요? 저렇게 아버지와 만났을 당시에 이제 통역이 이렇게 중간에서 통역을 해줘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독일에서 건축과 관련된 일을 지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캐나다인인 그 독일에서 활동하는 남편을 만나서 남편이 이제 아이스하키 선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남편을 만나서 지금 마르쿠스 스라에 씨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라의 아들 하나 그리고 딸 하나를 두고 아이고, 행복하게 곤란하네. 잘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순애 씨 팔목에 그 문신이 새겨져 있는데 네네. 가족, 사랑, 힘 이렇게 세상에요. 문신을 새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컸는지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요. 이 팔에 있는 이 문신으로 새겼던 이 글자는요. 가족, 사랑, 힘. 이거 딱 문장이 되네요. 가족의 사랑이 내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힘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대구경찰청 장기 실종 사건 수사팀이요. 정말로 큰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경찰 얘기, 대구지방경찰청 장기 실종 수사팀 박동환 형사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발견된 장소가 대도시장인데요. 뭐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가 알고 있습니다. 70년대하고 80년대 저희가 보니까 대부분 무연고 보호 아동들이 해외로 입양 간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뭐 입양인들 중에서도 이제 부모님들이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또 부모님 이제 보호자 이탈돼가지고 이제 못 찾는 경우에 그런 경우도 이제 해외로 입양된 경우가 뭐 발견되어서 저희가 혹시 이순애 씨도 이제 입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뭐 저희가 찾던 중에 그 중에서 딱 한 명 그 이순애 씨가 발견된 거예요. 그 이순애 씨가 어릴 때 자기 입양되기 전에 사진을 올려놨는데 저희가 찾고 있는 이순애 씨하고 얼굴이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순애 씨가 확실하다는 것을 뭐 직감을 했고요. 그래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 중앙입양원에 저희가 이제 이순애 씨의 DNA를 좀 국제우편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거의 일주일 만에 한국에 들어오는 케이스입니다. 이 지금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김광삼 변호사님 정말 중요한 얘기가 지금 또 있네요. 이게 뭔가 수십 년 넘어서 부녀가 상봉하고 친자임을 확인하는 게 그냥 대충 얼굴 보고 비슷하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DNA 대조 확인 작업이 있군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좀 잘 몰랐던 사실을 이번 네. 사건을 통해서 좀 알게 됐는데 네네. 이제 중앙입양원이라는 곳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아하. 그리고 거기에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네. 이제 많은 아동들의 이름도 있고 사진도 올라와 있는 걸 아하. 보입니다. 물론 아마 보육원에 처음에 이제 애를 실종됐을 때 보육원에서 애를 데려다 키우는 그러한 보육원에서 자라기만 했다고 한다면 네. 이거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일단 이 여성 청소년계 형사들이 네. 중앙입양원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아. 거기서 요행이도 순애라는 이름을 발견한 거죠. 세상에. 그런데 이게 사실 동일인지 어쩔 줄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사진을 보여주니까 순애가 맞다고 했고, 아하. 그래서 독일하고 연락을 해서 그러면 DNA를 보내라. 네. 그래서 DNA를 확인해 보니까 네. 이제 친자 관계가 확인된 거죠. 아하. 그런데 의외로 말이죠, 장기 미제 실종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지금 뭐 버스 터미널이건 어디 길가 가면 송이를 찾아주세요라는 맞아요. 그런 플랜카드를 아마 맞아요. 누구나 저도 한 번씩 봤어요. 봤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몇십 년 전에 그 딸을 잃어버렸는데 네. 그 얼마나 가슴에 이렇게 네. 있으면 지금 몇십 년 동안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예산도 좀 많이 투입하고 그래서 네. 국가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죠. 정말 경찰분들이 큰일 하셨어요. 정말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사진만 대조하니까 맞다. 찾았어요. 이세원 씨 찾았습니다. 따님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거기에 다시 친자 확인, DNA 샘플을 요청해서 다시 이게 받아서 친자 확인임을 확인하는 작업을 그 과정을 거쳐야지. 왜냐하면 이게 허투루 하거나 이게 그냥 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십 년 넘게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찾아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이 돼야 됐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DNA 작업까지 거쳐서 친자가 맞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대요. 그래서 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 두 부녀가 저렇게 극적인 상봉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세원 씨가 그랬답니다. 아빠가 31년 전에 일 나갈 때 돈 많이 벌어와서 맛있는 거 많이 사줘 라고 네가 말했던 거 기억하니? 그랬더니 고개를 가로저었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통역을 해주셨겠죠. 그런데 그때가 3살이었으니까 최명기 원장님 기억이 안 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 뭉클함이 있을 거예요. 아빠가 정말 그랬어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입양된 쪽에서는 항상 그 갈등이 있다 그럽니다. 나는 버려진 것일까 아닐까. 하하. 그렇기 때문에 또 막상 본인이 이렇게 그 친부를 갖다 찾으면서도 또 되게 두려워한대요. 네. 막상 내가 찾았는데 나를 버린 거여서 나를 안 본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저 아버지 쪽에 해당되는 분들도 공통되는, 상담하다 보면 공통되는 생각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가장 이렇게 장기 미제에서 고민이 죽었을까 살았을까. 그래서 생각이 죽었을까 쪽으로 가게 되면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자식을 죽였구나. 생각이 살았을까 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디서 어떻게 고생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제도를 통해서 찾게 되면 또 고민하게 됩니다. 네. 우리 애가 내가 사실 버린 게 아닌데 버렸다고 오해를 해서 나를 안 만나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말에 있었던 가장 커다란 아버지의 뉘앙스는 뭔가 하면은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라고 얘기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라고 하는 거고 네. 그 마지막 말을 네가 기억하니?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따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마지막 말이 그 마지막 말이 있고 나서 한참 또 할머니랑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잊어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만약에 아버님이 이게 내가 너한테 하는 마지막 말이야 라고 했으면 아마 기억했을 겁니다. 앞서도 이 사진이 여러 장 지나갔는데 이게 언뜻 제가 드는 생각인데 이게 확실치는 않아요. 저희가 알아봤더니 현장에 저 상봉 현장에 아버지 이세원 씨 그리고 따님 지금 순애 씨 보이잖아요. 이 두 분 말고 그리고 앞서 보셨던 남편 순애 씨 남편 마르쿠스 씨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셨는데 저 뒤쪽 보면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이 좀 보일 거예요. 잠시 뒤에 보입니다. 안경 쓰신 분인데 아마 오빠도 순애 씨 오빠도 여기에 오셨다고 했는데 바로 저분 같아요. 저분이 저 뒤에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분이 오빠 같아요. 오빠도 너무너무 이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동생을 찾으니까 얼마나 좀 눈물 글썽글썽하시잖아요. 아마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현장에 오빠도 왔다고 하니까 아마 저분이 아닌가 표정으로 봐서는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이제 사진도 찍고 있습니다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 그렇게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 표정에서 뭔가 이 애잔함이 묻어나는데 양재민 변호사님 사실 저는 이 상봉했을 때 물론 기쁘기도 하지만요.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30년 전에 이 아버지께서 이세원 씨가 일을 하러 구미에 갔다가 잠시 애를 맡겨놓은 거잖아요, 순애 씨를. 근데 할머니께서 아이를 보던 할머니께서 장을 보러 간 사이에 지금 이 집을 나갔다가 이렇게 30년 만에 실종됐고 30년 만에 만난 건데 당시에 그러니까 이세원 씨 입장에서는 어머니, 그러니까 이순애 씨한테는 할머니. 이 할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 30년 동안 정말
아마 피멍이 들었을 것 같아요, 가슴에. 그렇죠. 당연히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아버지도 굉장히 나 때문에 아이를 잃어버렸다라는 죄책감이 크셨겠지만 가장 크셨던 분은 아무래도 그 할머니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아이를 돌봐달라라고 맡겨놓고 일을 하러 가신 건데 할머니가 잠깐 나간 사이에 내가 아이를 잃어버렸구나라는 죄책감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시간 동안 더 힘드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본인의 이제 아들이 딸을 찾으려고 저렇게 백방으로 노력하는 걸 보면서 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참 와닿는 게 이 아버지가 이 87년도에 딸을 잃어버렸는데 2016년도에도 경찰서에 찾아가서 딸을 찾아달라라고 요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는 30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시장만 안 갔어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순애 씨가 홍수면하고 이순애 씨와 남편분은 그러면 그냥 바로 독일로 가나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의 마음을 좀 헤아리려고 하는 건지 네. 상봉을 마친 가족이 이 할머니 집을 방문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의 대도시장까지 방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제 국내에 체류를 하다가 네. 다시 돌아간다고 하네요.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구경찰청 장기 실종 사건 수사팀 정말 큰 일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